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은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 선택 도구입니다. 이미지에서 선택되는 영역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과 원형 모양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도 액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 사진이 사각형 안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갖다가 붙여넣기 해서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도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사각형 선택 도구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에서 아파트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4층 이미지에서 센터 중앙을 보게 되면은 2층에 있는 아래쪽에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이 화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합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지 선택 기준은 이렇게 코너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코너의 시작 위치는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관계없습니다. 작업하기 편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저는 지금 파란색 프레임이 약간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한 이미지를 아래쪽에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사를 명령을 해야 되는데 편집에 들어가시면 복사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그리고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이미지는 붙여넣기로 새롭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이제 복사가 됐습니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배경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화분 이미지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대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왼쪽 눈을 끄거나 켜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도구는요, 도구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동 도구 단축키는 V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이미지 위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서 밑으로 뚝 내려오는데 손이 삐뚤삐뚤삐뚤합니다. 똑바로 내려와서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Shift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손을 뗐다가 붙일 때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레이어 1의 왼쪽 눈을 껐다가 켜면은 바로 전에 사진이 어떤 이미지였던지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도구, 특히 사각형 선택 도구는 가장 선택 도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원형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도구는 블루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구슬들이 보입니다. 구슬은 둥근 부분입니다. 도구에서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로로 긴 장축의 타원 모양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세로로 길쭉하게 하면 세로로 긴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정원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에서 Shift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Shift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센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코너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Shift 키입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Alt 키입니다. 그런데 Alt 키는 우리가 특정하게 이 동그란 원의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금자가 지금 위쪽과 왼쪽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눈금자를 이용해서 가이드선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눈금자에 가서 이 빈 공간에서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이 구슬의 가장자리 쪽에다가 이렇게 안내선을 그렸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가이드선에서 이렇게 또 가이드선을 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눈금자가 보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눈금자는 기본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기에 들어가시면 눈금자를 보기 안 보이게 하는 거가 컨트롤 R키입니다. 룰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R키를 누르면 눈금자가 보이지 않고요. 컨트롤 R키를 누르면 또 보이고 스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자를 띄워놓고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길이 이런 정보를 좀 살짝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란을 그린 상태입니다.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혹시 가이드라인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여기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도 하셔도 되는데 정원이 아주 동그랗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왼쪽에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구슬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 살짝 흰 부분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작게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화살표 아래로 가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구슬이 모두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 흰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복사한 구슬은 레이어 1번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 도구로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더니 구슬이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한 구슬을 바로 옆에다 두려니까 너무 똑같은 모양이라서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슬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복사한 부분을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하렸더니 이게 기존에 있는 구슬보다도 앞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살짝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레이어 1번에 있는 이 구슬에 투명도를 줍니다. 레이어 위쪽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구슬을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아래쪽에 있는 구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약간 겹치는 구슬 부분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시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레이어 1번에 있는 이 구슬 아래쪽 부분을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을 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슬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 도구 안에 들어있는 선택 영역 안에 있는 이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동그란 원형이니까요. 잘 보시고 이렇게 왼쪽에 교차된 부분도 딜리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다시 100%로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요. 줌 아웃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컨트롤 콜론을 하시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왼쪽 아래쪽에 있는 곳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새롭게 장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가장 선택 도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비어있는 액자에 그림을 채워보겠습니다. 샘플 중에서 첫 번째 마크롱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프레임 쪽으로 가겠습니다. 탭으로 와서요.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사진이 많이 큽니다. 자, 여기에서요. 사진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진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유 변형 도구인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줄여서 액자 안에 지금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둥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Shift 키를 우리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코너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확대를 하고요. 이미지를 적당하게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합니다. 딱 사이즈가 맞으면 좋겠지만 지금 좀 맞지 않습니다.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맞춘다고 해도 약간 잘라서 뭔가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여기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키보드에서 살짝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충 맞지만 그래도 한두 픽셀은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요 맞지 않는 부분을 한번 또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때 1번 레이어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줬습니다. 투명하게 뭔가 보이죠? 그래서 사각형 선택 도구로요.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살짝 여기 아래쪽 부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했고요. 또 아래쪽도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했습니다. 불투명도를 다시 100%. 선택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취소를 하려면은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 선택 도구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선택을 취소하는 방법은 컨트롤 D를 누르거나 빈 화면을 눌러주셔도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이블 이미지를 갖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좀 세로로 길지요? 그래서 위쪽은 조금 어두우니까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살짝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하고요. 프레임 쪽으로 왔습니다. 컨트롤 V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진이라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서요. 이렇게 화면을 축소했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줄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맞춰줬습니다. 전체를 다 사용해서 이 안쪽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보이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다 정리를 해서 삭제하겠다. 그러시면은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고요. 다시 사각형 선택 도구를 누르고 바깥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하시고요. 여기 선택된 상태를 그대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아래쪽은 좀 작으니까요. 갖다 놓고서 딜리트.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불투명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장미 사진인데요. 자, 여기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진입니다. 컨트롤 T 하시고요. 사이즈 줄여주고요. 갖다가 장미 사진이 잘리면 또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맞게 조정을 한 다음에 2차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잘라버리겠습니다. 불투명도 다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도구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삭제, 커서를 안쪽에 갖다 놓고요. 오른쪽 부분에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요. 딜리트. 다시 아래쪽은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딜리트. 다시 커서를 안쪽에 두고요. 프레임을 포함시켜서 딜리트. 그리고 불투명도 100% 주시고요. 빈화면 누르고.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그러면서도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사각형 도구와 원형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